지금 여러분께서는 좋은 아침입니다와 함께하고 계십니다. 여러분 사랑해요. Please don't wake me until late. Tomorrow comes and I will not be late. 네, 목요일 코너 시작하겠습니다. 겉사람, 속사람. 침례신학대학교 상담심리학과 겸임교수면서 좋은마음연구소 소장 권은혜 박사님 자리에 나오셨습니다. 어서 오세요. 안녕하세요. 박사님. 안녕하세요, 박사님. 네, 벌써 한 해 끝입니다. 네. 와. 오늘 12월 첫날이에요. 그러네요. 네, 우리 저희 겉사람 속사람 청취자 여러분 그 믿음으로 유종의 미를 끝까지 잘 거두시도록 응원드립니다. 예, 박사님. 네. 지난주에 이어서 오늘도 우리 감정에 관한 이야기 계속해 나가야죠. 네, 우리 예. 지난주 감정을 대하는 사람들의 세 가지 유형을 살펴보았습니다. 그래요, 기억나시나요? 기억납니다. 예, 네, 예, 예. 네. 감정만 있는 사람, 네. 또 감정이 아예 없고 이성만 있는 사람, 네. 또 몸만 있는 사람. 제일 세 가지 안타까운. 유형이 있다고 하셨죠. 맞습니다. 그죠? 세 가지 유형이 있었어요. 네. 그래서 이 세 가지 유형이 모두 좀 이렇게 자기의 속사람의 상태를 인식했다기보다는 과하게 포장하거나 혹은 안 보이려고 감추거나 혹은 억압하려는 그런 행동이잖아요. 그렇죠. 네네. 지난주 방송 후에요. 문의하신 내용이 좀 있었어요. 네네. 어떤 분이 당신의 아이가 택장애가 있다고 택장애 아시죠? 예, 예, 예. 혹시 그것이 세 번째 유형에 속하는지 물으시더라고요. 그 택장애는 일반적으로 소아청소년 아이들이 신체 근육 움직임이나 또 소리나는 행동을 반복적으로 이렇게 지속하는 행위인데 예. 비자발적인 거죠. 그러니까 원하지 않는데도 저절로 저절로 하게 되는 나오는 거 거. 맞습니다. 원인은 뇌 신경 전달 물질이나 또 유전적인 것을 포함해서 훨씬 복잡하겠지만요. 많은 경우 불안해서 오는 것인데 아이들은 자신이 이게 불안하다는 것을 표현하고 해결하는 것이 미숙하기 때문에 신체적으로 드러나는 것이죠. 그러니까 이 세 번째 유형이라고 말씀드릴 수 있을 것 같아요. 이 네. 학교에서 음. 친구 관계가 매우 힘든데 네. 또 이걸 선생님이나 엄마한테 말하면 오히려 혼날 것 같다. 네. 뭐 이런 생각도 할 수 있을 것 같아요. 무섭기도 하고 네. 이게 또 스트레스가 되는 건 아닌가. 그래서 네. 몸으로 그렇게 표현이 되는 거 아닌가라는 생각이 드는데요. 맞습니다. 이렇게 세 유형 모두 감정을 대하는 건강한 태도가 아니라면 네. 그러면 어떻게 감정을 대해야 우리 속사람이 건강해질 수 있을까요? 위 세 가지 유형이 건강한 방식이 아니라면 네. 사실은 두 분 뭐 짐작할 수 있듯이 네. 뭐 자신의 감정을 알아차리고 적절히 표현하는 것이 가장 건강한 방식일 텐데요. 예. 네네. 그런데 사실 감정 알아차리기와 그 표현하기라는 것이 말 자체도 좀 사실 좀 부자연스럽잖아요. 저희들한테 그렇죠. 좀 익숙한 그렇죠. 개념도 아니고요. 네. 그런데 두 분은 또 우리 하나님이 우리에게 감정을 왜 주셨는지 한번 하나님의 의도를 좀 짐작해 보아 주실 수 있으실까요? 우리 아버지는 우리에게 정말 좋은 것만 주시는 분이시잖아요. 맞습니다. 그러니까 저는요. 네. 그 좋은 거니까 시편에 주셔- 네. 다윗 생각이 나요. 네. 정말 이분은 여기 탁월한 것 같아요. 그죠? 네, 네, 그렇습니다. 아빠 하나님 앞에 정말 뭐 그냥 감정을 토로할 때는 기가 막히게 하고 네. 예, 정말 이거 배워야 될 것 같은데. 네, 맞습니다. 그러니까 다윗 같은 경우는 하나님 앞에 그렇게 감정을 좀 다 표현하면서 하나님과 관계가 깊어지잖아요. 예. 네네. 그러니까 그 피상적으로만 이렇게 하나님과 관계를 맺는 것이 아니고, 그러니까 하나님과 관계도 그러니까 또 사람과의 관계도 그런 것 같아요. 그러니까 사실 감정은 이렇게 사람들에게 중요한 기능을 하는 거가 맞는데 예. 가장 중요한 기능 중에 하나는 자신이 무엇을 중요하게 여기는지 알려주는 역할을 합니다. 그래서 예를 들어 볼게요. 제가 네. 아내가 남편한테 나는 오늘 당신이 너무 늦게 들어와서 화가 났어. 이렇게 아내분이 남편분에게 말씀하실 때 아내분은 그 남편과 저녁 시간을 같이 보내는 것이 중요하다라는 것이겠죠. 그렇죠. 네. 아니면 다른 것일 수도 있어요. 나는 당신이 늦게 들어와서 화난 것이 아니라 늦게 들어오면 늦게 들어온다고 미리 문자 정도는 넣어줄 수 그렇지. 있잖아. 아하. 라고 할 때 중요한 것은 뭐 남편의 안전. 그건 네. 덜 걱정하니까요. 네. 그것이 또 중요할 수도 있겠죠. 아닌 것 같은데요. 아닌가요? 저 박 이런 PD님. 경험이 있어요. 그러시군요. 제가 예. 이 아내분을 대신해서 말씀을 네. 드리자면 네, 경험자로서 네. 이 남편 걱정해서일 수도 있어요. 네네. 그럴 네, 수도 있어요. 근데, 물론. 네. 네. 근데
왜 나한테 말도 안 하고 자기 마음대로 늦게 들어와? 이런 생각도 있을 거예요. 그 존중받는 그렇죠. 아, 자존심 거가 상해서. 중요할 수도 네, 있어요. 그렇죠. 약간 존중받은 당연히 자기 맘대로 늦게 들어와 이것까지는 아니더라도 집에서 기다리고 네, 있을 아내 기다리고 생각 안 있는데. 하는. 그렇지. 네, 내 그게 생각은 화가 왜 날 안 수도 하지? 있어요. 네. 이런 느낌일 수 이제 있을 반반일 것 것 같아요. 같아요. 네. 남편 걱정. 네. 맞아. 네. 한편으로 맞습니다. 내가 무시당했다 그러죠. 네. 네. 아 그러면 네. 그러니까 늦어 남편이 네, 늦으면 네. 처음에 걱정해. 아 무슨 일이 있을까? 네. 막 이러다가 점점 이 걱정이 그냥 화로 바뀌는 거예요. 그죠? 맞습니다. 네. 지난번에 알려주셨던 1차적 감정, 2차적 감정 바로 이 얘기네. 그죠? 네, 그렇죠. 겉으로는 걱정돼서 화났다고 말은 하지만 사실 속을 또 보면은 내가 너무 무시당하고 존중받지 못한 것 때문에 또 화난 거예요. 그렇습니다. 감정이요 단순하지 않습니다. 맞습니다. 복잡 맞아요. 미묘합니다. 복잡 네, 미묘. 맞습니다. 특별히 맞습니다. 여자의 감정은 네. 뭐 그래. 네. 저희 그 박 PD님 우리 백 목사님 이제 두 분은 하산하셔도 되겠습니다. 너무 잘 분석해 주셨어요, 사실. 수제자가 됐군요. 맞습니다, 저희가. 맞습니다. 아내분이 그 남편의 늦은 귀가에 화가 난 이유는 다양할 수 있어요. 아까 말씀하신 것처럼 매우 복잡하죠. 아내분이 남편을 또 대접하려고 맛있는 저녁 식사를 근사하게 차려놨는데 아하. 늦게 오면 뭔가 김 빠지고 내 계획대로 안 되는 것 같아서 화가 날 수도 있잖아요. 그게 정말 다양합니다. 그래서 이렇게 감정은요, 나한테 뭐가 중요한데 그것이 만족되지 않거나 또는 상실되면 부정적인 감정을 경험하는 거죠. 그래서 이제 감정 인식이라는 것은 단지 나 화나는데, 나 우울해, 뭐 나 불안해 이런 것이 아니라 이런 과정을 넘어서서 나는 화가 나는데 나한테는 뭐가 중요한 거지? 라는 것을 인식하는 것을 감정 인식이라고 볼 수 감정 있다는 인식. 것입니다. 또 그걸 네. 가지고 대화를 맞습니다. 그게 또 해야. 예, 네. 표현하는 거죠. 네. 그러니까 2차 감정이라는 얘기가 네, 네. 내가 무엇을 느꼈다는 것을 넘어서서 네. 내가 무엇을 중요하게 생각하고 있다라는 것을 알려주는 그런 신호 같은 건가요? 네, 네. 정확합니다. 아하. 정확하십니다. 네. 내 감정을 잘 대해준다는 것은 내가 무엇을 중요하게 여기는 것을 알아채 준다. 이렇게 볼 수 있죠. 좋은 소식은요. 먼저 이것만 좀 잘 알아채 주잖아요. 네. 그러면 상대방에게 표현하는 기술이 조금 미숙해도요. 사실은 진실하게 대할 수 있어요. 아하. 조금 전에 좀 저희들 다윗에 대해서 얘기했지만 다윗처럼 사실 하나님과 또는 사람과의 관계가 그렇게 풍성해질 수 있는 것은 자신이 뭘 중요하게 여기는지 알고 그것에 대해서 솔직할 수 있기 때문에 가능한 거잖아요. 예. 사실 많은 분들이 저한테 좀 질문하는 거는 어떻게 감정을 표현하는가요? 뭐 표현하는 방식은 뭔가요? 뭐 의사소통 방법은 뭔가요? 이렇게 구체적인 방법을 물어봐요. 단어를 뭐 쓸까? 뭐 어떻게 얼굴 표정을 할까? 제가 협상 강의도 많이 갔었거든요. 그러면 뭐 손짓은 어떻게 하나요? 예. 발은 어떤 모양으로 놓는 게 네. 협상에 좋나요? 이런 질문들을 많이 아하. 하세요. 그런데 사실 더 중요한 거는요. 그 먼저 자기 감정이 무엇을 중요하다고 말해주는지에 대해서 답을 해보시면 아하. 그러면 표현도 좀 자연스럽다고 그러니까 볼 수 내 있겠습니다. 본심이 뭔가, 본질이 네, 뭔가, 네, 진심이 네. 뭔가를 네. 먼저 알아차려야 되는데. 네, 네, 그렇군요. 그런데 네, 우리 네. 아이들 생각을 해보면 네. 우리 아이들은 이것을 알아차리는 것도 사실은 쉽지가 않을 것 같아요. 맞습니다. 네. 맞아요. 네. 아이들은 좀 뭐 자기가 무엇을 느끼는지도 사실 잘 모르잖아요. 그렇죠. 네. 그 정말 그 좋은 포인트예요. 제가 음. 느끼기에 왜냐면 어른들에게는 감정 인식하기를 강조하는 것이 훈련 포인트인데요. 예. 아이들에게는 표현하기를 좀 많이 강조하게 되는 것 같아요. 예. 그러니까 어렸을 때부터 또 맞습니다. 이제 습관이라 그러죠. 네, 네. 예, 습관을 들여놓으면 네. 자기 감정에게 좀 솔직해질 수 있는 네. 그 투명한 아이들로 자랄 수 있지 않을까. 그렇죠. 맞아요. 라는 생각이 투명하다는 단어도 들어요. 정말 좋은 것 네네. 같아요. 음. 아동은 사실 처음에 감정 표현을 통해서 인식을 하게 돼요. 그러니까 예. 제가 다시 한번 말씀드리면 감정을 인식해서 표현하는 게 아니고요. 네. 아동은 표현을 하고 나서 인식하게 돼요. 그게 좀 아하. 다르다는 거죠. 예. 그러니까 아까 우리 박 PD님이 말씀하신 것처럼 표현하는 것을 연습해 보면 인식의 기능이 많이 올라간다는 겁니다. 그래서 이제 아이들한테 표현하는 것을 억압하게 되면 당연히 네. 감정 인식을 못 하는 거죠. 그래서 이제 처음에 아이들이 화가 나고 불편하지만 그것이 화라는 감정인지 누가 알려줘야 되니까 그렇죠. 아이들이 자기가 이렇게 불편하면 그 불편하구나라는 것을 물어보고 너가 화났구나 이렇게 그 이름을 좀 달아주는 것 그것이 이제 훈련이라는 네가 화가 났구나. 라고. 네가 슬펐겠구나. 네, 알겠습니다. 그렇게 화도 말이죠. 네. 슬픔도 네. 정말 솔직하게 솔직 담백이라는 네. 표현을 네. 할게요. 솔직 네, 네. 담백하게 부드럽게 표현할 줄 아는 아이로 네, 맞습니다.
맞습니다. 네. 그 제가 지난주에 제가 슈퍼비전하고 있는 사례를 좀 말씀드려 보고 싶은데요. 초등학교 네. 2학년 학생이었어요. 예. 근데 학교에서 수업을 또 집중도 못하고 대인관계도 너무 수줍어하거나 아니면 너무 위축돼가지고 네. 의뢰된 경우였거든요. 근데 아이가 질문해도 대답도 하지 않고 대부분이 몰라요, 기억이 안 나요, 이런 거를 계속 반복하는 거예요. 어허. 그래서 언어 표현도 어렵고 또 아이가 또 너무 수동적이라서 그 담임 선생님도 부모님도 너무 걱정이 돼서 이렇게 데리고 온 케이스였는데요. 예. 네, 네. 그 아이에게 가족에 대한 그림이나 친구들에 대한 장난감, 모래 등으로 반복적으로 이렇게 너가 원하는 대로 하고 싶은 대로 그려보거나 만들어보라 이렇게 하면서 한두 가지씩 이제 옆에 있는 상담 선생님이 감정 표현을 이렇게 아까 전에 말씀드린 것처럼 그 언어를 달아준 거죠. 너가 지금 느끼는 것은 이렇게 느껴서 이렇게 표현하는 거구나 이렇게요. 이름을 붙여주는 네, 거예요. 맞습니다. 네. 그랬더니 한 20회기 정도가 지나니까 아이가 많이 달라지더라고요. 아. 20회기나요. 네, 그런 20회기를 하려면 한 6달 정도 되거든요. 예, 여섯 반년이 개월 지나가는 네네, 거네. 반년 네. 정도는 돼야 됩니다. 근데 알고 보니까요, 아버지가 매우 엄격해서 아버지는 훈육을 한다고 매를 사용한 건데 아이에게는 그것이 공포였던 거였어요. 그래서 아이가 자기 감정 표현을 잘 못한 거죠. 그래서 아이들에게는 이렇게 좀 자주 물어봐주고 표현하도록 도와줘야 되는 것이 참 중요하다고 볼 수 있겠습니다. 이것도 교육이라는 것. 네, 맞습니다. 그러네요. 맞습니다. 그런데요, 저는요 어른들 중에서도 네. 많은 분들이 이 아이들처럼 자신이 뭘 느끼는지, 네. 이제 뭘 어떻게 말해야 되는지, 네. 표현해야 되는지 모르는 분들도 많은 것 같아요. 우리가 이런 거 배우게 된 것이 얼마 안 됐잖아요. 네. 정말 아마 청취자분들도 오늘 네. 새롭게 들으시는 분들도 많을 것 같아요. 네. 맞아, 저거 내 얘기야. 네. 내가 지금 네. 우울한데 네. 나한테 지금 뭐가 중요한 것이 안 채워졌나? 네. 이 정도 인식하는 것은 정말 성숙한 사람이 돼가는 과정 같은데요. 네, 맞습니다. 네. 아이들을 집안에서 이제 교육시킬 때 구구단 외우기고 네. 수학 공식 외워서 푸는 방법 알려주고 받아쓰기 뭐 연습도 하고 하는데요. 네. 정말 이게 더 중요한 것 같아요. 예. 우리 아이가 네. 이렇게 관계에서 승리할 네. 수 있는 네. 그런 연습을 시키고 또 교육을 시켜주는 것, 네. 이것 또한 부모의 역할이 아닌가라는 맞습니다. 생각이 들어요. 맞습니다. 이 매일 일상에서 해야 할 뭐 스케줄 많잖아요. 우리 네. 아이들 막 음. 쫓기면서 네, 네. 어른들 학원 못지않게 가고, 맞아. 바쁜데 너무 억압하지 않고 네네. 표현할 수 있도록 좀 물어봐 주는 게 이제 중요하죠. 긍정적이거나 부정적인 네. 일을 사건을 만났을 때 우리 아이들이 감정 분명하게 네, 이렇게. 인지하고 음. 표현할 수 있는 음. 건강한, 속사람이 건강한 그런 아이들이 됐으면 좋겠습니다. 어른으로 성장했으면 좋겠어요. 네, 예, 그게 좀 저 부담이- 지금요 오늘 네. 아침에 공부하면서 저 신학교 다닐 때 네. 상담학 공부한 거 생각나요. 네네. 상담 잘하는 사람은 가르쳐 주는 사람이 아니라 네. 누가 얘기할 때 그랬어. 얼마나 슬펐니? 네. 얼마나 화났니? 맞습니다. 이렇게 추임새 넣어주면서 감정 언어로 얘기할 때 네. 마음속에 있는 거 다 끄집어내게 하는 게 그게 상담의 일원리라고 들었거든요. 맞습니다. 네. 오늘 2차 감정 이렇게 우리 처리하는 권 거 박사님도 네. 그거 잘하세요. 그러시네요. 네. 네. 진짜요. 어린 아이들처럼 어른들도 좀 물어봐 줬으면 좋겠어요. 그게 오늘 방송 내용의 네. 키포인트인 것 같습니다. 네. 물어봐 주세요. 네. 오늘 네. 기분이 좀 어떠니? 네. 알겠습니다. 네. 네. 오늘 두 분 기분 네. 어떠세요? 기분이 좋습니다. 째집니다. 네, 좋습니다. 좋습니다. 네. 네. 혹시 힘든 일 있으면 저한테 전화해 알겠습니다. 주시기 바랍니다. 네네. 네. 자, 오늘도 귀한 말씀 감사합니다. 네, 네, 고맙습니다. 사랑합니다, 박사님. 네, 다음 주에 수고 뵐게요. 많으셨습니다. 네. Please don't wake me until late tomorrow comes. 네, 지금까지 겉사람, 속사람 함께했습니다. 좋은 마음 연구소 권은희 박사님 함께했습니다.